것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수출을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 사진을 준비했고요.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관세를 15%부터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오늘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부품주들까지도 매기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X에다가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러튼이 미국 상무장관이요, X에다가 글을 게시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데 그게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가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내용이 안쪽에 적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항공기 부품 관세를 철폐한다라는 내용까지도 더해졌습니다. 11월 14일 날 한미가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26일 날에는 대미투자 특별법 국회가 발의가 됐고요. 그런데 이 MOU 조항을 보게 된다면 법안이 제출된 달 1일부터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관보에도 게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MOU를 맺을 때도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의 이런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지리하게 밀렸기 때문에 MOU도 확실한 게 아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일각에서 들려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인 글이 게재가 되면서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는 듯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게 되면 어떤 게 좋을까? 당연히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세가 인하됐다라는 것만으로도 한 대당 영업이익이 직접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수출 마진의 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실적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 그리고 판매량과 무관하게 정책형 마진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고환율로 인한 것도 실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과 무관하게 인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마진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일본과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이 됐다는 게 이번에 또 확인이 됐는데 글로벌 경쟁 조건의 정상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관세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았을 때는 일본 자동차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15% 관세 적용을 동일하게 받음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조금 경쟁할 만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대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KG 모빌리티가 두 자릿대 강세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민감도 수출을 좀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민감도에 좀 최대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과 단가가 동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KG 모빌리티에서 많은 부품, 많은 자동차를 팔게 된다면 당연히 물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고요. 그게 부품주로 수혜가 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뭐 현대모비스라던가 HL, 만도, 현대위아와 같은 부품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동반적으로 좋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현대오토에버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늘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정부가 엔비디아 블랙을 포함해서 GPU 13,000장을 국내에 반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현대오토에버가 강한 상승,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GPU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그리고 국방의료와 같이 곳곳에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에이펙에서 젠슨항이 한국에 GPU 26만 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1차적인 이행 물량이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의 IT 소프트웨어 계열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GPU가 한국으로 들어온 게 현대오토에버에는 굉장히 큰 수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등을 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뭐 전산이라던가 클라우드, 차량 소프트웨어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GPU나 유통 그리고
그리고 운영 관리의 사업자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AI 인프라 운용 파트너로서의 시장의 주목도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GPU를 설비를 구매하고 조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임대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GPU를 서비스로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현대 오토에버가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구매해서 조달하는 건 일회성 매출로 끝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사업의 구조가 변화하게 된다면 수익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현대 오토에버에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요, 이제는 전산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의 재평가를 받을 시대다라고 이렇게 현대 오토에버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협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외교차관 회담이 개최된 가운데 지금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이행 조치가 지금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은요. 원자력, 조선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뉴스가 새롭게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는 것에 공식적으로 합의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국가 간의 전략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조선과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 군함이라던가 핵잠 그리고 원전 같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업 대 기업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방산 에너지 인프라 쪽도 역시나 전략 사업의 축으로 재편이 되게 된다면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술, 설비, 운영 전반적으로 협력을 하는 구조가 되면서 이게 단순히 1년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조선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들리는 듯합니다. 결국에는 동반적으로 강세 장세가 펼쳐지면서 미국과의 영향력이 있는 미국에 이제 수출을 좀 하고 있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오늘 굵직굵직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 또한 참고해 보시기 바라면서 시장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